개미 체력. 비트코인이 하늘나라로 가는 척하면서 모든 개미들을 태우고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미들은 이러한 무빙에 절대 털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큰 상승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황금 매매 구간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고래사냥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 안녕하십니까, 개미상사입니다.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했습니다. 고점을 뚫는 척하면서 모든 개미들을 태우고 쭉 하락을 시켜버렸죠.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셔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계신 건 나스닥도 아니고 삼성전자도 아니고 언제든지 개미들의 뒤통수를 칠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유리한 트레이딩 구간 3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소개하기 이전에 영상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 관점을 살포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5 연장 터미널의 삽파로 형성이 된다면 이 구간에서 롱 매수를 하던가, 혹은 이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저항 구간이 뚫리면 여기서는 연쇄적으로 숏 스퀴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리테스트가 나오면 이 구간의 손절을 잡고 롱 매수를 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리테스트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롱 매수를 못했습니다. 관점이 상방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자리가 오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않겠다 라는 게 저의 매매 원칙이에요. 그러고 나서 크게는 3번 정도 매매를 했었는데, 이 구간에서 이렇게 1, 2, 3, 4, 5파로 마무리된 걸 보고, 그리고 이후에 급격한 파동이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임펄스나 지그재그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구간에서 롱을 잡았는데 아쉽게도 손절이 났어요. 그리고 이후에 저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구간을 장대 양봉으로 뚫었었죠. 그래서 이 구간은 다시 내려오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추세선의 하단과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SR 플립 구간이 겹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이만큼의 수익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봉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쁜 3연장 임펄스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때 3연장 임펄스의 오파는 이렇게 1연장 터미널로 하락 쇠기형 패턴을 그리고 있었고, 1연장 터미널이 끝나면 최소 1연장 터미널의 시작 지점까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익절과 본절로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항상 타점이 나오기 이전에 텔레그램 방에 다 공유를 해드려요. 전체 텔레그램 방에서도 공유를 해드리고, 디테일한 타점 공부를 위해서 자이언트 아카데미에서도 추가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매매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는 반드시 관점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타점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관점이 상방이더라도 롱 타점을 주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는 거고, 하방이더라도 롱 타점을 주면 그만큼의 반등으로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타점에서 계속 매수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바닥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한 번에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속적으로 좋은 타점에서 롱 매수, 그리고 올라오면 분할 익절, 내려오면 본절,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분할 익절, 그리고 나머지가 올라왔을 때 그때 바닥에서 잡은 포지션을 쭉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3가지 관점과 각각의 유리한 트레이딩 구간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비트코인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이렇게 ABC 플랫으로 형성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 C판은 이렇게 1연장 터미널로 올라갈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 5연장 터미널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롱을 잡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5연장 터미널의 사파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는데, 5연장 터미널의 13 추세선 그리고 24 추세선은 확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추세선이 확장을 하려면 이 평행 채널을 깨고 이렇게 확장하는 추세선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즉 저는 이 평행 채널이 깨지기 전까지는 롱 매수를 안 하겠다. 왜냐? 이런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이파를 손절로 하고 롱 매수를 한다면 손절은 이만큼, 익절은 이만큼의 손익비 좋은 매매 구간이 될 거예요. 또한 사파의 대략적인 가격대를 예상을 해보면 65K에서 67K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큰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매집을 한 오더 블록 구간이 있습니다. 오더 블록은 반드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아니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거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 구간에서 어떠한 파동 마감이 보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주지 않고 지금 당장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1연장 터미널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에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1연장 터미널의 오파가 다 나오면 이 구간에서 숏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먹는 것보다 차라리 올라오고 나서
이만큼의 하락을 먹겠다라는 매매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점 갱신의 관점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ABC 플랫이 여기까지 마무리되고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관점의 확률을 낮게 보고 있는 이유가 올라온 파동이 5개의 임펄스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동은 만능이 아닙니다. 항상 파동이 뭉개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도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구간에서의 세부 파동입니다. 첫 번째 내려온 파동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연장 플랫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나오는 파동이 X파, 그리고 이후의 파동이 Y파로 삼각수렴이나 플랫을 명확하게 그리면 이 구간에서 롱 매수를 할 겁니다. 즉 Y파 구간에서 삼각수렴이나 플랫으로 매수세가 확인이 되면 그때 롱 매수를 할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매수세가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줄줄 흐른다. 그러면 그때는 롱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수세가 없고 파동적으로 해석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손절 라인입니다. 이렇게 매수세가 확인이 되면서 파동 마감이 보이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5 연장 터미널을 4파로 볼 수가 있고 이때 4파는 2파의 저점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2파의 저점에 걸어 두셔야 돼요. 이렇게 5 연장 터미널로 올라가면 5파는 3파의 최소 161.8%를 넘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익비는 1대 7이 돼요. 손익비가 어마어마한 구간이고 이러한 매매를 반복했을 때 10번의 매매에서 3번만 성공을 해도 그 10번의 매매가 수익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매수세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쭉 내려온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3연장 임펄스의 4파가 마무리되고 5파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5파는 명확하게 5개의 파동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롱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때도 손절에 대한 익절의 비율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손익비를 챙겨가는 매매를 합니다. 가끔씩 댓글에 제가 손절을 너무 많이 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10번 매매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50%를 크게 넘질 못해요. 왜냐하면 손익비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유튜버처럼 이 구간에서도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4차 매수를 해버리면 저도 매매 성공 확률이 90%가 훨씬 넘습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면 언젠간 반등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건 롱망회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고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손절 치지 않고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내 모든 자산이 청산이 날 때까지. 그렇게 달콤한 롱망회로에 익숙해지다 보면 10번 중에서 9번 이상은 살려줘요. 하지만 10번 중에 한 번은 살려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익을 얼마나 많이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되고 손절을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복리로 굴려가는 이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손절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욕을 많이 먹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손절이 많이 나고 욕을 많이 먹을 걸 알면서도 여러분들께 제 그대로의 관점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손절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매매의 9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대로 보여주기식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무한 분할 매수 혹은 손절 라인을 디테일하게 알려주지 않는 관점들은 여러분들께 공유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에는 녹화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 링크에 텔레그램 방에 꼭 들어오셔서 실시간 관점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는데 어떠한 조건들이 없으니까 들락날락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래와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개미가를 제창하면서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